자, 이번에는 마우스 이벤트를 추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벤트 추적. 여러분 책 177페이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마우스 콤비 예제 있죠. 이 예제가 버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버그가 있냐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고 움직이시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요 바깥으로 가지고 나갔을 때, 그러니까 즉 윈도우를 벗어났을 때,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거든요. 일단 이렇게 돌려보신 분들은 아마 해보신 분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보시면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을 잘 하지 못해요. 어떻게 되는지 일단 뭐 결과부터 좀 볼까요? 네, 어떤 말이냐면 예, 이렇게 잡고 클릭을 했는데 일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끝나버리죠. 예,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예, 요런 것까지는 뭐 그래도 뭐 어떻다 저떻다 하겠는데 더 문제는 이렇게 밖으로 나갔을 때 예, 마우스에 이제 버튼을 떼세요. 버튼을 뗐는데 움직여 보시면 어때요? 예, 계속 움직이죠. 그러니까 버튼이 계속 눌려 있는 것 같은 예, 마우스 왼쪽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했다가 버튼을 떼시면 어때요? 예, 거기서 이제 드래그가 끝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좀 치명적인 버그인데 왜 이런 버그가 발생을 했느냐?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마우스 메시지는 특정 그러니까 윈도우의 특정력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 윈도우 쪽으로 마우스가 올라가야지 뭐 무브가 발생을 하든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윈도우 밖으로 나가버리면 예, 이 무브가 발생할래야 할 수가 없죠. 그럼 밖으로 나간 상태에서 버튼을 왼쪽 걸 눌렀다든지 오른쪽 걸 눌렀다든지 다 의미 있을까요? 예, 당연히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커져요. 그러니까 윈도우의 어떤 2차원 좌표상의 영역을 벗어나면 예,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윈도우의 영역적 특징 이런 거에 좀 의존적이에요. 마우스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밖으로 나가면 마우스의 메시지를 더 이상 수신하지 못하게 되죠. 비윈도우가. 그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드래그 동작에서 가장 이제 마지막 드롭 단계에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왼쪽 버튼이 눌렸고 그 다음에 마우스가 움직이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왼쪽 버튼이 업이 됐죠. 처음에는 다운이 됐다가 그죠? 그 다음 마우스 무브 됐다가 나중에 업이 됐는데 이게 이제 이걸 손실이 되니까 여기에 업 메시지를 못 받게 되죠. 이것까지도 못 받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버튼을 뗐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이제 버튼을 뗐어요. 이렇게 업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수신 못해서 드래그 과정이 정상적으로 끝나지 않게 되죠. 이건 매우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예, 마우스를 캡처하셔야 돼요. 예,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코드가 여러분 제 178, 17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예, 뭐 간단합니다. 이 처음에 왼쪽 버튼 눌렸을 때 있잖아요. set capture라는 쉬운데 맨방 함수가 있어요. 예, 이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해주시고요. 이걸 호출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현재 마우스라는 장치를 이 뷰 윈도우가 이걸 set capture 함수를 호출한 윈도우가 말 그대로 캡처, 그러니까 잡고 붙들고 있게 돼요. 붙들고 있게 되는데 그럼 언제 이 붙잡았던 걸 놔줘야 될까요? 예, 당연히 버튼에서 손을 떼는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떼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릴리즈 캡처 함수를 호출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확인해 보시면 클릭해서 눌렀다가 저 위로 가면 어떻게 돼요? 예, 저쪽으로 가도 올라가지죠. 이제는 그죠? 밖으로 나가도 갔다 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떼도 잘 떨어져요. 근데 물론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있냐면 여기 이렇게 클릭해서 잘 가시다가 여기 좀 있죠. 윈도우를 벗어났잖아요. 여기 가서 싹 놔보세요. 드롭이 됐죠. 드롭이 됐잖아요. 윈도우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여기 있죠.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여기 가시다가 요 왼쪽 있죠? 요런 데 가서 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요걸 이렇게 잡아 늘려봐도 윈도우가 이게 좌표 고정되고 요게 되는 게 아니라 폭이 늘어나 버리잖아요. 왼쪽이나 위로 늘리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걸 다시 클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캡처를 항상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고민해야 될 게 지금처럼 윈도우 영역을 벗어난 위치에 드롭되는 거, 이거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캡처를 해서의 장점은 어떤 내가 생각하지, 그러니까 윈도우 영역을 벗어난 곳에서 마우스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러니까 드롭이 되는 시점, 즉 버튼이 업되는 시점에 자칫 잘못하면 이 좌표 계산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윈도우 밖으로 드롭이 일어나서 그 아이템을 다시 선택하지도 못하는 더 치명적인 버그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처리를 해주셔야 되느냐, 일단 뭐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그래도 오른쪽으로 가는 것보다 더 큰 문제 지금 왼쪽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이 포인트 값이 음수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음수면 이걸 적용을 해야 될까요? 이걸 적용을 해야 될까요? 예, 적용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건 버튼 또 업이고, 어디서 마우스 예, 무브가 될 때 마우스 예, 아이고 무브가 어디 갔나요? 예, 마우스 무브가 될 때 이 좌표가 어디로요? 밖으로 벗어났다든지 뭐 업할 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여기로 벗어났으면은 못 벗어나게끔 그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하는데 사실 이게 연습 문제 있어요. 그래서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일단 뭐 간단하게 그 왼쪽으로만 못 벗어나게 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만약에 점 x가 0보다 작다. 예? 이게 0보다 작다. 이럴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 이걸 갖다가 뭐 강제로 뭐 0으로 만들어 주신다든지 이럴 수 있겠죠. 그러면 눌러 가다 보시면 이렇게 안 나가지죠. 예, 밖으로 안 나가지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드롭은 또 돼요. 이렇게 나가서 여기쯤에서 드롭하면 드롭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걸 어디도 적용시켜 주셔야 되겠어요. 이런 거를 예, 버튼 업이 될 때도 적용을 해 주셔야겠죠. 이 좌표가 뭐 특정 영역을 벗어나는지 검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이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습 문제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이거 어떻게 하면 될지 고민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마우스 캡처를 하시면 되는데, 마우스 캡처를 하는 행위 자체가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면, 바로 드래그 앤드 드롭을 하실 텐데, 이때인데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윈도우가 이렇게 있어요. 뭐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 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A에 어떤 동그란 뭐가 있어요. 근데 이걸 클릭을 한 거야. 이걸 클릭해서 드래그 하겠죠. 여기다가 쇽 드롭. 그럼 일로 이걸 이동시킬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일로 복사가 돼도 좋고,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뭐 바탕화면이나 탐색기 같은 거에서 여러분 프로그램 다른 거랑 막 드래그 앤 드롭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여기 밖으로 벗어나는, 여기 딱 나가는 순간 여기서부터는 여기 어떻게 된 거예요? 윈도우의 영역을 벗어났죠? 그죠? 윈도우 영역을 벗어났죠? 이때도 드래그 앤 드롭이 계속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항상 반드시 뭐 해라? 예, 마우스를 반드시 캡처하셔라. 예. 요때는 반드시 드래그 앤 드롭을 표현하실 때는 드래그가 시작될 때 마우스 캡처, 드롭이 될 때 뭐 하면 돼요? 예, 마우스 릴리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를 요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UI 좀 예, 유저 인터페이스 좀 그럴싸하게 개발하실 때는 예, 요런 거 다 구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데 반대로 한 가지 또 주의하실 게 있어요. 그러니까 WM 마우스 무브가 발생할 때 요거는 윈도우가 요 위에서 커서가 왔다 갔다 하면은 요때 계속 발생하죠. 이때는 절대로 웬만하면은 캡처를 하지 마세요. 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는 게 완전히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절대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3모 정도는 줄 수 있는데 이 마우스 커서라는 것은 시스템에 한 개밖에 없죠.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뭐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좀 달라지겠죠. 뭐 윈도우 지금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서 뭐 멀티포인트 지원하네 뭐 이러고 있기 때문에 커서가 또 여러 개 될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일반적으로 현재까지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특정 윈도우가 이걸 하나를 붙들고 있을 때 다른 놈이 같이 이걸 붙들려고 하면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운영체제 윈도우가 알아서 그냥 교통정리를 해주긴 해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쪽에서 이렇게 캡처를 시도했을 때 한쪽의 거를 풀어주는 건 OS가 해주는데 문제는 강제로 풀림을 당한 어플리케이션 있죠. 만약 그 A라는 어플리케이션이면 여기는 어떻겠어요? 예,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대로 실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주의하셔야겠죠? 웬만하면 요때 하지 마시고요. 언제? 예, 드래그 앤 드롭 하실 때는 반드시 캡처. 요때 마우스 캡처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말고도 이것 비슷한 무언가를 구현하기 위해서 마우스 캡처를 할 때도 있어요. 항상 드래그 앤 드롭에만 써라 이런 건 절대 아닌데 권장하기를 이렇게 한다 뭐 그런 이야기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마우스를 캡처하는 행위 있잖아요. 이게 어쨌든 되게 부담이 크죠. 부담이 크다. 예, 시스템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윈도우가 마우스를 이렇게 하나 캡처를 할 때 이거 왜 캡처를 할까? 그게 참 고민스럽지 아니할 수 없는데 왜 캡처를 하냐면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무슨 경우냐면 여러분들 그 어떤 버튼이나 그런 것들이 마우스가 이렇게 누르고 되면은 이렇게 뭐가 바뀌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여기 같은 경우 가만 보시면 이게 마우스를 이렇게 쇽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버튼이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죠. 근데 이렇게 싹 빼면 평상시대로 돌아오잖아요. 이런 걸 구현하려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버튼이 이렇게 있을 때 마우스가 이리로 슝 들어와서 움직이면 뭐가 발생합니까? WM 마우스 무브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마우스 포인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로 나갔어요. 그래서 요 나간 시점 여기를 그러니까 떠난 시점 있죠? 마우스 포인터가 윈도우 영역 밖으로 벗어난 시점 요때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그러니까 버튼 같은 경우 반드시 그렇게 되겠죠. 들어오면 뭔가 이렇게 볼록 나오지만 밖으로 나가는 순간 바로 내려가죠. 이런 걸 구현할 때도 마우스 캡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되게 옛날 얘기예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WM 마우스 무브일 때 캡처 제가 하시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 들어왔다가 나가는 시점에서 이제 계산해 봤더니 윈도우 영역 벗어났네. 릴리즈 캡처 그리고 나서 윈도우를 정상 상태로 원래대로 돌려놔.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도 구현은 되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때는 뭘 이용하셔야 되냐면 예,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언더바 예, 그냥 트랙을 쓰셔도 되고 언더바 트랙 마우스 이벤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당연히 얘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API 함수입니다. API 함수인데 이 함수를 사용하시면 이러한 마우스가 나가 벗어난 시점 있죠. 이거를 별도의 캡처를 하지 않아도 예, 캡처를 하시지 않아도 메시지로 받을 수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WM 마우스 리브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메시지를 받으려면 이 트랙 마우스 이벤트 함수를 호출을 해가지고 윈도우를 등록을 하셔야 돼요. 등록을 하셔야 돼요. 등록을 해주시면 이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코드를 작성한 예제가 뭐냐면 그게 이제 182페이지부터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뭐 이제 책들은 한 번쯤 읽어보셨으리라고 한번 보고요. 저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코드적으로 이제 제가 예제를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뭔가 좀, 예. 일단은 여기다가 이제 마우스준다. 클래스를 하나 새로 넣을 거잖아요. MFC 클래스로 하시고, 여기 이제 서브 클래싱이라는 기법인데, 이게 좀 설명하려면 또 할 말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단지 따라해 보시고요. 나중에 그 서브 클래싱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얘기하게 될 때 그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C윈드 클래스의 파생 클래스로 C 트랙 윈도우를 트랙 윈드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하나 추가를 하시고요. 이걸 추가를 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여기 바로 나왔잖아요. 근데 아마 이렇게 나오시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게 클래스는 있긴 있는데 내부적으로 쓰이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여기 올라가신 다음에 이제 뷰 클래스 저 클래스 멤버를 뷰 클래스의 멤버로 넣을 거예요. 여기 가셔서 샵 인클루드 뭐 저게 트랙 wnd.h죠. 아이고 꺽쇠가 아닌데 요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멤버로 C 트랙 윈드였죠. 그래서 m 언더바 wnd 트랙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요걸 딱 빌드를 하시잖아요. 그러시면 여기 이제 확실히 이렇게 트랙 윈도우가 생겨나 있을 겁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텝이 그 다음 3번 스텝에서 이제 저 윈도우를 생성을 하는데 뭐 생성을 어디다 하냐면 뷰 클래스가 생성되는 시점에 뷰 윈도우가 생성되는 시점에 이 윈도우가 생성되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WM 마우스 무브가 크리에이트가 발생할 때겠죠. 죄송합니다. 마우스 무브가 입에 뱉네요. 그래서 뷰 윈도우가 생성되는 시점에 뭘 만들어라? 그 차일드 윈도우인 트랙 윈도우 만들어라. 만들어봐 wnd 트랙.create 윈도우 종류는 뭐로 할 거냐면 가장 좀 만만하죠. 스태틱 윈도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열은 뭔가를 써주면 되는데 뭐 트랙 테스트 뭐 이런 정도로 해주고 그 다음에 윈도우의 스타일은 WS 일단 뭐 차일드 그 다음에 WS 비저블 그 다음에 WS 보더 그래서 테두리를 둬라. 근데 하나가 더 있죠. SS 언더바 노티파이 아이고 노티파이 요런 스타일이 하나 더 들어갔죠. 그 다음에 윈도우의 크기는 왼쪽 상단 좌표가 X가 100이고 Y가 10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 좌표는 250에 160이고요. 그리고 부모 윈도우의 주소는 뷰 클래스니까 여기서 지금 디스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현재 여기가 지금 뷰 클래스잖아요. 그러니까 디스가 맞죠. 윈도우 아이디는 1, 2, 3, 4로 뭐 그냥 임의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빌드 하시고 실행해 보시면 이와 같이 이제 차일드 윈도우가 하나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이런 버튼 있잖아요. 이런 버튼 지금 마우스 싹 올리면 이런 모양이 볼록볼록 나오다가 빠지면 이런 윈도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때 뭔가 좀 윈도우가 바뀌고 벗어났을 때 또 원래대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윈도우 쪽으로 마우스가 들어왔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위로 올라가면 뭐가 발생해요? WM 마우스 부부가 발생을 하겠죠. 그걸 이용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SS 노티파이는 그러니까 WS 어쪽으로는 윈도우 스타일이잖아요. 얘는 스태틱 윈도우 스타일이에요. 스태틱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받지 않는데 그래서 WS 윈도우 스타일 스태틱 윈도우 스타일로 노티파이 스타일을 주셔야만 이 스태틱 윈도우가 메시지를 받도록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메시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뭔가 좀 코드를 뭐 스텝 4 뭐 이렇게 해서 뭔가를 넣으셔야 되는데 요게 이제 그거대로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그러니까 실험을 해볼게요. 실험이 아니라 뭐 뷰 윈도우에다가 뷰 윈도우가 아니라 트랙 윈도우에다가 여러분이 WM 마우스 부부를 넣어보세요. 넣고 일단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set window text 함수 이용해가지고
윈도우에 문자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무브가 왔으니까 WM 그냥 뭐 무브 그럴까요? 뭐 지금 당장 그냥 뭐 이렇게 할게요. 무브 그럴게요. 책에서 트래킹이라고 했구나. 네,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럼 마우스가 여기로 쏙 들어오면 트래킹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로 밖으로 나갔을 때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못 돌아오고 있죠.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은 윈도우가 여기로 이제 그러니까 마우스 쪽으로 들어오면 나가는 시점을 알아야 되니까 그거를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책에 스텝 4번, 5번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다 멤버를 일단 하나 좀 넣을게요. 멤버를 뭘 넣을 거냐면 불리한 값으로 m_b 트랙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현재 마우스 이벤트를 이제 트랙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이고요. 그 생성자에서 이건 어떻게 초기를 해주셔야 되냐면 윈도우가 생성되자마자 트랙하는 건 아니니까 false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우스가 일단 트래킹이 시작이 되면 그러니까 트래킹이 시작됐다는 게 보시는 것처럼 그 186페이지 코드처럼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 그러니까 마우스가 트래킹 중인 상태가 되면 아까 그 보신 m_b 트랙 함수에다가 여기다 true를 집어넣으니까 마우스 요 값이 true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true가 아니다. 그러니까 not equal not 연산자만 쓰셔도 돼요. 만약에 뭐 equal 비교 연산자 쓰고 false랑 비교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현재 true가 아니면 false에 not이면 true가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트래킹 중인 상태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트래킹을 시도하면 되겠죠. 그래서 트래킹을 시도하도록 함수를 써야 되는데 구조체를 주소를 받죠? 그래서 그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트랙 마우스 이벤트 줄여서 TME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영척이와 이런 식으로 하셔도 뭐 되겠죠. TME.cb 사이즈는 사이즈 오브 TME 뭐 이런 정도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플래그인데 플래그는 얼마로 해야 되죠? 얼마로 뭘 해야 되죠? TME 뭐 요거의 약자겠죠? 트랙 마우스 이벤트 언더바 리브 그러니까 W 마우스 리브를 전달을 해달라 이거예요. 윈도우 영역 벗어나거든. 그 다음에 여기 결정적으로 어떤 윈도우에 대해서 지금 리브 메시지를 보내줄 거냐. 근데 이 트래킹 윈도우죠. 그래서 이 윈도우의 멤버인 윈도우 이제 핸들을 주셔야 돼요. m_hwnd. 이게 되게 윈사하는 스타일이라. 그 다음에 하브 타임은 뭐 0 이렇게 하시고 중요한 건 이제 함수를 호출을 하셔야 되는데 함수는 언더바 트랙 마우스 이벤트 함수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인자로는 그 트랙 마우스 이벤트 함수의 객체 주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트래킹에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함수는 true, false로 그 값을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true가 됐다는 의미는 뭐예요? 리브 메시지 이제 통지 받으려고 트랙 시작했다는 뜻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트랙이 성공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라? set window text 해가지고 트래킹 상태다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 이렇게 코딩 함수 변하는 건 없어요. 왜냐면 WM 마우스 리브를 보내줘도 지금 처리를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오도록 이제 메시지를 이제 핸들링하게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다 등록해 주시면 되죠. 여기 이제 메시지 보시면 WM 마우스 리브가 있죠. 여기 트랙 이벤트에 대한 뭐 호출에 지정된 뭐 벗어날 때 이제 메시지 온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뭐 어떤 의미예요? 마우스가 밖으로 벗어났다 이제 그런 뜻이 되잖아요. 그죠? 제 말이 맞나요? 마우스가 밖으로 벗어났다 이제 이런 뜻이 될 테니까 벗어났다 뭐 이런 뜻이 될 테니까 일단은 뭐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 그냥 뭐 예제처럼 하셔도 되고 뭐 캔슬 굳이 뭐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사실 왜냐하면 통지 메시지를 받는 순간 그 뭐 트래킹이 사실상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그냥 다시 set 윈도우 텍스트 원래대로 돌려주시면 되잖아요. 트랙 테스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트래킹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m_b 트랙에다가는 false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실행해 보시면 올라갔다 이제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됩니다. 예, 아시겠죠? 예, 이렇게 구현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책처럼 거의 캔슬 그거 안 쓰셔도 전혀 사실 문제 없습니다. 뭐 크게 문제 안 되니까 뭐 이제 뭐 써주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예, 상관은 없기 때문에 예. 뭐 하여튼 이렇게 돼 있다 뭐 이런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지금 요거 있잖아요. 예, 예제가 상당히 좀 간단해 보이는데 이 간단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예, 무슨 왜 간단하다는 얘기가 아니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요 메시지 요거 있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지금 이 UI 변하는 거 예, 이거 나중에 고급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할 때 매우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그러니까 요 마우스 이벤트 트랙하는 거 있잖아요. 예, 요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굉장히 중요하게 잘 활용하실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 제 말 믿으시고요. 예, 요거 잘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뭐 대충 이벤트 추적은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연습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요거 힌트를 좀 드릴게요. 요거 밖으로 드래그할 수 있도록 코드를 수정해 봅시다. 제가 이래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뭐만 알아내시면 되냐면 윈도우의 크기를 알아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 크기 좌표를 알아내시니까 내부 영역 크기를 알아내는 함수가 뭐가 있냐면 CWND 클래스 함수 중에 get client rect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그러면 아주 쉽게 일본 구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이쪽 좌표 따져서 그러니까 어떤 네모를 리턴해줘요. 좌표 2개 나오겠죠? 네, 그거 보시고 예, 잘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콤비 예제의 클라이언트 뷰 클래스의 트랙 마우스 클래스처럼 뭐 마우스 이벤트를 추적하는 뭐 클라이언트 뷰 클래스에 뭐 뷰 클래스 요거 뭐 넣으시면 되죠. 그죠? 뭐 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예. 사실 뭐 그냥 코드만 뷰 쪽으로 이식해 주시면 되니까 뭐 별로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얘고 3번이 이제 좀 난이도가 있죠. 네, 여기 cwind 클래스에 window from point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MSN에서 알아보시고요. 알아보시면은 그 저번에 초기에 그 쇼미더 루프에 이제 기억하세요? 예, 요거 이용해갖고 뭐 시작 버튼 없애고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구현하는지 핵심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우스를 여러분이 뷰 클래스에 있는 데서 캡처를 해요. 그럼 밖으로 벗어나도 WM 마우스 무브 메시지를 받을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이 함수를 잘 이용하셔서 좌표를 주면 여기 만약에 다른 윈도우가 있었다. 예, 그러면 얘가 그 윈도우에 C윈드 객체에 대한 포인터로 그 윈도우를 리턴해 줄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윈도우 핸들을 알아낸다는 게 이거 뭐 C윈도우 포인트 알아냈으면 얘기 끝났죠. 예. 얘기 끝났잖아요. 맞죠? 예, 왜냐? CWND에 멤버가 하나 있죠. m_HWND가 윈도우 핸들이죠. 그죠? 그 윈도우 핸들 알아서 한번 찾아보세요. 예, 뭐 맞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윈도우 프롬 포인트 함수 잘 이해하시는 겁니다. 이것만 잘 아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여러분이 드래그 예제를 이걸로 제가 해놨는데 이게 참 더 복잡하게 예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예전에 제가 이 책을 내기 전에 뭐 기초편 책에는 그러니까
윈도우 프로그램 기초편이라고 해서 있었어요. 기초편, 고급편 하는 책. 그것도 이제 그건 AFC 비주얼 6.0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엔 이런 예제가 있었어요. 여기에 아까 그 차일드 윈도우 있잖아요. 글씨를 드래그 앤 드롭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클릭하고 얘를 움직여서 얘가 드래그 앤 드롭이 되도록 구현하는 거예요. 이 윈도우 자체가 움직이게. 이거 구현하시려고 그러면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머리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번호가 없는데 요것도 4번 할 거 놔둘게요.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있잖아요. 이 윈도우 이걸 클릭해서 움직이면 옆으로 움직이게끔. 이거 움직이면 여러분 이렇게 얘 돌아다니잖아요. 얘 돌아다니듯이 이걸 이 윈도우 자체를 이동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일단은 윈도우 옮기는 함수는 여러분이 저번에 키보드 때 배웠어요. 그렇죠? 기억하시나요? set 윈도우 포스 함수가 있죠? 벌써 잊어버리셨다면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set 윈도우 포스 함수 이용하셔가지고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좌표 바꿔갖고 요거 4번도 한번 구현해 보십시오.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될 거고요. 혹시 이거 다 하신 분, 나를 우습게 알아? 이렇게 좀 한번 우쭐해 보시고 싶은 분은 5번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뭘 해보시냐면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좌석 이펙트 있죠. 이 윈도우가 이 근처까지 오면 찰싹 붙게끔. 아니 요쪽 한 요만큼 가면은 강제로 탁 붙게끔. 그렇게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좌석 효과라고 하는데 요거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거는 이제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고 좌석 이펙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사실은 이런 거 예제에다 넣고 싶었는데 너무 커져가지고 책이 둘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시다 하는데 정 못하겠다. 그럼 게시판에다가 저기 카페에다 올려주세요. 카페에다가 정 못하겠다 그럼 제가 구현해서 결과는 올려드릴게요. 반대로 정말 잘했다 자랑스러우신 분들 카페에 또 올려주십시오. 자료실에 딱 올리고 제가 뭐 해설이라도 해드리든지 다른 분들한테 어떤 모범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제가 소개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